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명절 이후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은 계속 상승 가능. 외국인들이 올인하고 있는 지금부터 100배 상승이 가능한 종목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수익맨 채널이 15만 명 구독자 달성 기원 이벤트로 현재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급등의 가속도라는 전자책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자, 거래량 편 이런 식으로 거래량의 기초가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세력주 패턴편 급등의 가속도 이것도 이제 전자책으로 해서 이렇게 다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는 수익출두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뭐 전화번호 이런 거 하나 필요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수익출도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셔가지고 급등의 가속도 다운으로 받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방법은 댓글창을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 그 링크 클릭을 하시고 터치를 하시고 다운을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종목이 외국인들 올인하고 있고 대공황이 찾아와도 살아남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 증시가 뭐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데, 왜 한국 증시가 지금 상황에서 역대급 위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사례 종목들 분석해 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소개를 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상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바쁘신 분들은 뭐 스킵하시면 되니까 이제 종목 소개 부분부터 시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은 한국 증시가 왜 역대급 위기인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좀 이제 들으시고 명절 이후로 좀 좋은 수익들 좀 이제 대응들 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왜 한국 증시가 역대급 위기인지 몇 가지 좀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상수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상수지가 3개월 만에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원자재가 안 나는 나라죠.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지금 현재 경상수지가 적자가 났다는 것은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못 받고 계속적으로 통장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는 것은 사우디나 이 중동의 국가들이 그 석유를 못 파는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경상수지가 이 적자가 되는 부분, 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 흑자를 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적자 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펀더멘털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의 흐름을 보시면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무역 적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액이 472달러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무역 적자도 무역 적자지만 그 적자액이 뭐 IMF라든지 뭐 그 외 등등 수많은 경제 위기 다 통틀어서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부동산이죠. 지금 현재 2022년 그리고 2023년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자산의 거의 뭐 8, 90%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자산 규모가 상당히 축소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축소되면 그 다음 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면 기업들이 매출 낼 수가 없고, 기업들이 매출 못 내면 뭐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흐름인데, 지금 뭐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 중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끝도 없는 급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들 좀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오를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한전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기료를 올리지 않으면 한전에서도 좀 이제 뭔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지금 이제 위기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만큼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들이 좀 이제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기는 있었지만 그 위기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두려운 위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뭐 이런 흐름들을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적자를 탈출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이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저 두 개 기업이 이런 식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자산 규모 자체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뭐 1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하기로는 가계부채, 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대출을 많이 받고 빚을 많이 내가지고 경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과거 이제 IMF가 터질 때도 이 가계부채 때문에 또는 이제 기업들 부채 때문에 좀 문제가 돼가지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과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계부채 올라가면 상관없어. 금리가 낮을 때는 가계부채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상관없지만 지금 보시면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흐름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 소비를 안 하는, 이 경제란 것은 이 소비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비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도 공포가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이제 나라들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 같이 이머징 국가도 당연히 금리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야 그래야 이제 외국인들 자본들이 유출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를 좀 이제 역전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우리 국민들의 이 주머니는 계속적으로 사정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셔야 될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구나, 이거 정말 역대급으로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감상으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로 체감상으로 다가오고 내년, 내후년 그 이후로는 더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미래를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경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극명한 문제가 뭐라고 나타나냐면 저출산입니다. 지금 초저출산 국가들보다 더 아기를 안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출산율이 1도 아니요, 마이너스 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구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많아야, 그래야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시장이 그래도 좋고. 근데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제 집은 뭐 몇 천만 호, 뭐 몇 백만 호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인구 자체가 이제 뭐 3천만 명, 2천만 명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남아도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저출산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큰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과거의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뭐 과거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뭐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가파르게 경제 규모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는 나타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구가 뒷받침되어줘야, 그러니까 젊은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져야 그래야 경기가 회복할 수 있다
라는 점을 꼭 우리 시청자분 보셔야 되고, 과거에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을 두드러 맞았습니까? 다 인구 구조가 계속적으로 고령화되는 그 흐름에서 일본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이 저는 상당히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국인이 1인당 명품 소비가 세계 1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해서 적자 때리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인 삼성, 하이닉스 적자 때리고 있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고 자영업자들 힘든 상황에서도 명품 소비가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명차라고 할 수 있는 한 개 3억짜리 벤틀리가 럭셔리 외제차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해요. 미국, 그 다음에 뭐 중국, 그런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객들이 폭증한 전년 대비해서 13배나 증가했다고. 이거 뭐 코로나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외화 유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과거 이제 IMF 때도 이런 비슷한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죠. 과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좀 암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박이라는 종목들은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서 희망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꼭 부자들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시고 이 돌아가는 세계 경제 정세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구 구조를 보시면 60년 그리고 1960년, 2016년, 2060년 이렇게 있는데 보시더라도 자,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원래는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보시면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아야 되지만 어떻게 되죠? 향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2060년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합니다. 이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큰 문제다. 여기 사람들이 이제 뭐 경제 활동 많이 하겠습니까? 많이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리나라 경제가 좀 이제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만 해결이 되어도 저는 이제 경제가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상당히 좀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4차 혁명이네, 4차 혁명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4차 혁명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AI 기술이라든지 고부가가치적인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곽광을 받고 있잖아요. 인구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경제를 대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3차 혁명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뭐 변호사의 지식이라든지 의사의 지식이라든지 전문직들의 지식을 우리가 감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검색만 하면 다 의사의 지식이든 변호사의 지식이든 모든 지식들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4차 혁명은 지식보다 더 그 하능이 높은 지능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저는 좀 이제 곽광받고 고부가가치적인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최근에 이제 챗 GPT 생겼잖아요. 저도 이걸 써봤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요약을 해달라고 하니까 싹 다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졌어. 그게 한 400~500페이지짜리 책인데 그거를 요약을 해줘 이렇게 딱 치니까 그냥 싹 다 요약이 돼버리더라고요. 와, 인공지능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논문도 써준다고 합니다. 챗 GPT가 이제 교육계에 비상이 뭐 걸리고 있다. AI 글을 뭐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AI 딱 맡겨버리면. 그리고 AI의 농락을 당하는 미국 대학, 한국도 시간 문제다. 그만큼 지금 현재 AI가 발전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출산에 그리고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믿을 만한 것은 인공지능밖에 없다. 통신 3사 지금 인공지능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글 하면 검색이죠. 물론 구글도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분야의 기업이지만 구글의 이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 누구나 지식을 공유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지능을 공유하는 시대, 우리가 변호사의 지능을 딱 가져오거나 아니면 의사의 지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흥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당연히 부작용도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AI 챗봇, 챗 GPT, 악성 코드 작성에도 쓰인다. 뭐 해킹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킹, 뭐 코딩해줘 그러면 AI 요 챗 GPT 이게 싹 다 코딩해줍니다. 그리고 AI가 이게 범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분야 함께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어떤 분야, 이 안 좋은 분야,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보안 분야도 함께 저는 발전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 4,500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보안업계가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3대 보안 강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한 분명히 보안 관련된 기술이 필요해서 따라올 텐데, 그 분야에 우리가 세계 3대 강국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민간에서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들의 99%가 디지털 보안의 신뢰를 잃으면 경쟁사로 고객 이탈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사례를 보시면 LG U+에서도 고객 정보가 18만 명 분량이 유출됐다. 18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뭐 사는 곳,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이 싹 다 유출되어 버렸다고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게? 그걸 악용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뭐 사기라든지 이런 거 당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산업이 발전 보안 관련된 산업도 덩달아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냥 똑같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침체되더라도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 시장 쪽으로 보십시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16, 17, 18, 19, 20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자 보세요. 16년도 이 정도, 20년도 이 정도.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30년도라든지 뭐 40년도라든지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크게 성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린 제품 수명 주기론, 보안 관련된 기술도 결국 이제 도입기 분야입니다. 도입기 성장기로 넘어가는 요 분야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된 부분 상당히 우리 신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사례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었죠. 그래가지고 보시면 인터플레이스가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6,800% 상승했습니다. BH도 마찬가지 7,00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계재지, 자, 그래핀 기술이 나오면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죠. 그때 2,500% 상승했고요. KMW 같은 경우에도 4G에서 5G로 넘어가는 시기에 2,500%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시세 나왔죠. 그리고 포스케미칼 내연기관차에서 2차전지로 넘어가는 시기에 2,500% 상승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도입기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2,500% 상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이런 종목들 한 개만 제대로 잡아도 저는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인공지능이나 보안 이쪽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 종목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은 세계 최초로 양자 암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세계 유일,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일단 그냥 투자하자. 워렌 버핏도 항상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독점 기업에만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 세계 최고 재벌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들도 항상 그 부분들을 본받고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국내 최초, 국내 이런 단어들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양자 직접 통신 기술은 세계 최초로 제한된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당 기관은 연구기획 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핵심 기술 지식을 교류하며 양자 정보통신 관련 논문 및 직접 재산권을 확보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세계 최초로 양자형을 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겠죠. 이 기업은 바로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입니다. 자, 203650, 자, 203650이라는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림 시큐리티의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40% 50% 이상 하락한 종목을 좋아하는데,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2017년, 18년 경에 한 9,000원 정도 주가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3,000원대 주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을 우리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많이 나온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좀 하락을 해서 그에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펀더멘탈적인 훼손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장 하락에 의해서 좀 이렇게 낙폭이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월봉의 흐름상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큰 추세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바닥이 하나 나오죠. 여기서 바닥 한 개, 여기서 바닥 두 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의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대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세계 유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주봉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 후행 스팬이 이제 캔들 위로 올라오면 그럼 이제 추세가 바뀌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캔들 밑에 있습니다, 후행 스팬이. 근데 캔들 위로 좀 있으면 이렇게 상승하려고 하는 이 캔들과 후행 스팬 간의 이격이 계속적으로 축소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한 작년 1월달, 2월달, 3월달 보시면 캔들과 후행스팬 간의 이격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 괴리가 상당히 축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캔들과 후행스팬 간의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26주간의 평균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기준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양봉이 포착된 흐름들 1개, 2개, 3개, 4개, 5개, 6, 7개, 무려 주봉상에 양봉이 7개가 발생했습니다. 양봉이 3개만 발생을 하더라도 이거 적선명이다, 대시대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된 부분이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여기서 5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특징적인 특이한 패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 특히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특이한 패턴은 특별한 패턴이죠. 이 특별한 패턴들이 많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좀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의미 있는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항상 추세선의 이 개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추세선의 개수 3개, 1개, 2개, 3개, 이 3개의 추세선을 돌파시키는 그런 추세 전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림 시큐리티가 내용도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그리고 차트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실적의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실적의 경우에도 현재 보시면, 자, 보도록 하시면, 현재 이제 순위 같은 경우 2017년도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8년도 들어가가지고 흑자 기록을 하죠. 31억. 자, 그 다음에 19년도. 자, 19년도, 자, 20억. 그리고 20년도에 60억입니다. 그리고 매출의 흐름을 봤을 때 매출이 280억에서 1,500억까지 늘어나요. 매출의 상승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만한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 그 다음에 차트, 이런 부분도 보시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명절 이후로 한번 잘 눈여보시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고요. 명절 이후로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이 수익 출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관심주 컨텐츠 하루에 하나씩 제시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전 주요 뉴스, 그리고 테마주 일정 총정리, 그 다음에 주식 백과사전, 기법 강의, 이런 부분들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전화번호, 이름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100% 무료니까 부담없이 설치하셔가지고 컨텐츠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의 내역들을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 추천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럴 때만 하더라도 KTX, STX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 나왔었죠. 한 20% 상승 나왔고, 그 다음 지연원 에너지, 이것도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벨로프 같은 경우에도 한 3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진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웰크론 한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핀테도 한 30-40% 정도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12월 말에도 좋은 종목들을 좀 이제 많이 추천드렸었는데, 보시면 메가이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 30에서 사실 50% 정도 상승했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30%, 자, 노을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 나왔었죠. 그리고 그 외 등등 좋은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추천주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전 주요 뉴스, 이거 1분만 보시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안 보이는데, 자, 어플로 보면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다 뽑아드립니다. 돈 될 만한 종목들 그리고 기사들을 싹 다 뽑아가지고 매일매일 장시작 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1분만 보시더라도 제가 볼 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증권형 토큰 이렇게 이제 알려드렸는데 갤럭시아 모니터링 SM 그리고 뭐 서록션 이런 종목들 다 초급등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돌아가는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책 무료 배포하고 있죠. 벌써 6,000명이 참여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뭐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가 하나도 필요가 없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익!